안녕하세요. 예니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은 업스타트 지금 유동화 두 번째 거 한 게 어떤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인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번에 유동한 거는 그 지난번하고는 좀 틀려요. 지난번 지금까지 했던 업스타트 그 유동화 관련된 것들은 다 제펄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크레딧 스위스 여기 기관을 통해서 유동화를 대출한 거를 바로 그 유동화를 시켰는데, 이번 거는 최근에 40억 달러 투자 받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유동화를 가지고 있던 걸 유동화 시킨 최초의 사례인데, 문제는 요번 그 40억 달러 받은 거 치고는 그 고르고 고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1억 7천만, 그래서 지금 금액이 왜 이렇게 작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그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기에 그 유동화가 최소한 4억 달러 정도는 돼야지 추매를 좀 더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일단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번 유동화가 과거 것 중에서 이제 2022-3 요거하고 비슷해요. 요때 그 유동화 그 조건들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 이후에는 유동화가 없었죠. 그때 당시에 금리도 평균 금리가 좀 낮은 게 등급을 좀 높은 등급을 좀 많이 했던 최초의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평균 금리 자체도 낮고 거기에다가 표면 금리 이제 채권 매입자한테 주는 금리 자체도 제일 낮은 부분. 그 이후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평균적인 그 금리들하고 등급 안 좋은 것들 위주로 해다가 요번에는 이제 금리 자체도 굉장히 높죠. 평균 금리가 21%대는 그 최초일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그 40억 투자자한테 주는 표면 금리도 9.6%로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높고, 그래서 이게 뜻하는 바는 뭐냐면 영업 환경이 이제 조금 좋아지나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것들만 골라서 파는 게 요번에 그것도 요 정도 금액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지금까지 분위기는 그닥 좋다고는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구독자분 중에서 지금 고피파이 분이 여러 가지 좀 그 자료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올 초에 지금 최초로 이제 다운그레이드 두 개가 있었죠. 2022-1에 대해서 BC 그 클래스에 대해서 다운그레이드가 나왔었는데, 그 2022-1 자체는 지금 현재는 트리거를 위반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거 외에 지금 2021-5가 트리거 기준이 11%인데 그걸 넘어서서 11.4% 소폭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22-2 그 2는 9.5% 기준인데 12.41%,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8개가 위반을 지금 트리거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 작년에 그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한 두세 가지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는데, 올 초에 그 데이터를 다시 봤더니 그 무사히 잘 넘어갔었죠. 근데 현재는 그때보다 개수도 더 많고, 특히나 요거 ST10하고 ST1 같은 경우는 그 금리가 아니라 이제 트리거 위반 폭도 4%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지금 연체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직접적으로 트리거 위반까지 갈지 등급 그 하락을 할지는 한 두어 달을 또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주의할 점이 많이 생겼다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요번 거는 이제 요 그래프가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과거 거 그래프를 가지고 그때의 기준에서 이제 선을 그어 봤더니 요 정도 선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어쨌든 요 두 개가 좀 많이 과거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 있죠. 요 지금 ST7 시리즈 같은 거는 예상으로도 조금 뭐 간당간당해 보였었는데 그걸 조금 더 올라간 수준이고, 근데 ST8이라든지 10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예상했던 부분보다 훨씬 지금 요 트리거 부분을 벗어나 있는 이 위에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부자들이 이번에 대거 매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저 주식 숫자 자체가 아주 큰 부분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한 1, 2년 동안 월급만 가지고 이제 좀 모자랐던 분들이 그 $20 올라가면서 단기 과열이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자기 가진 주식들을 매도를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단기적으로 좀 이런 업사트 같이 등락폭이 좀 큰 주식은 가끔 옵션 상황을 그때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크게 의의를 두시지는 않았으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번 주 이제 옵션 만기일 요번 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보면은 그 콜 부분에서 좀 많았던 게 지금 $37랑 제일 많은 건 $40, 1878계약이고 1562계약. 그래서 이 계약 잔존하는 이 계약 숫자가 그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풋 부분에서 보면은 $34.5가 제일 많죠. 1171개.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옵션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매주 옵션 만기가 금요일 날 있는데 셋째 주가 월물이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둘째 주인 다음 주에서 콜 부분에서 제일 많은 거는 $39 목표가 이제 1003계약. 그 다음에 풋옵션 중에서 제일 많은 거는 $30까지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게 1639계약. 근데 매주 있는 그 옵션보다 이 셋째 주에 있는 이 지금 월물이 계약 그 규모도 훨씬 크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지금 요걸로 보면은 애매한 게 $35의 풋 물량 18,000 계약하고 $35의 콜 물량 19,000 계약, 거의 박빙이잖아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옵션 참가자들이 일반 투자자보다 좀 더 많이 그 시장에 참여하는 그 부분이나 보는 시야가 틀릴 텐데, 그들도 지금 역시나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뭐 $5까지 가는 게 만계약이 넘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도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까지 갈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업사트가 완전히 트리거로 다 뭐 돈을 다 물어주고 투자자도 뭐 계약 해지하겠다,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하고, 저는 지금 그 직전에 판 게 요 단기적으로 요때 고점에 팔고, 지금 요번에 현재 그 어제 판 것도 지금 두 번째 고점이긴 한데, 제가 그 지난번 고점 때는 왜 안 팔았냐면은, 요때는 좀 애매한 것이 시장 상황이 한참 더 올라가도 올라갈 수도 있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주시하느라고 지금 그때를 타이밍을 놓쳤는데, 그때 이후로 좀 많이 떨어지다가 지금 다시 전고점을, 그러니까 작년 전고점 말고 요 세 달 중에 전고점이요. 그 부분을 지금 탈환을 해서 지금 또 어제 제가 매도를 한 거를 남겼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전문가들도 그들이 다 맞는 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올해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업스타트에 그 투자 자금이 들었다고 해서 그닥 아주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어닝에서도 지금 요번 분기, 다음 분기에서 이제 양전을 아마 하려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간 것도 있었지만, 물론 양전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한두 분기 안에 재작년처럼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왜냐면 고금리 자체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때 참조는 하시되 절대적으로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이나 제 상황이 아주 여러 조건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